어느 여름날 터키의 인기 있는 관광지인 파무칼레에서는 한국인 관광객들만 따로 분리되어 검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들은 특별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관광지에 입장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상황에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파무칼레 검문소에서 일하는 알파 아르슬란입니다. 제 업무는 파무칼레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입국자는 유럽인이지만 최근에는 한국인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입구에서 특별한 절차를 통과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위조 여권을 가려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아시아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터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위조 여권 소지자들이 터키에서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한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검증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 여권은 터키에서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인 관광객들입니다. 한국인들은 터키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편리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추가 절차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절차가 인종차별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위조 여권 소지자를 걸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진짜 한국인 관광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검문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동양인들이 한국인 행세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주변에서도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터키는 대부분 평야와 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산림 비율도 높아 친환경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마침 한 달간의 휴가를 받아 한국의 다양한 산을 방문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하자 주변에서는 일본을 더 추천했습니다. 일본이 가까워서 가기 쉽고 볼거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경에서 본 일본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일본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국토는 작지만 친절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높이의 산들이 많아 볼거리가 더 많을 것 같았습니다. 이동거리도 짧아 다양한 산을 방문하기에 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일본을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문화나 경제력보다는 그들의 해외에서의 행동이나 매너가 좋지 않다는 인상이 강해서 가기 싫었습니다. 또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며 한국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국의 명산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산들 중에서 처음 갈 산은 한 블로거의 추천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그 블로거가 추천한 산은 서울의 인왕산이었습니다. 영상 속 인왕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터키에서는 볼 수 없는 도시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꼭 한번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착륙 안내방송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니 많은 산들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세련되고 웅장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가 있는 서울로 이동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은 큰 강과 산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도시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높은 고층 빌딩들과 수많은 자동차들이 가득한 전형적인 대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숙소에 도착한 저는 짐을 맡기고 인왕산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인왕산은 한국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최고봉인 인왕봉까지 높이가 338m입니다. 여러 등산로 중에서 인왕사 탐방로를 선택했습니다. 이 코스는 경치가 아름다워 초보자인 제가 가기에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인왕산으로 가는 길도 푸르른 나무들로 가득해 산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도에서 이렇게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또 한국의 빌딩과 아파트는 정말 높았습니다. 터키에서는 아파트가 높아야 4층, 5층인데 한국은 고층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이는 영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어 공간 효율성을 위해 높게 짓는 기술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높은 건물들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왕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심에 산이 있다 보니 대중교통만으로도 쉽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산에 가려면 차량이 필수인데 한국은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성이 좋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같은 도시였습니다. 인왕산에 도착하니 20대, 30대의 젊은 외국인들이 많았고 여성 외국인 등산객도 많았습니다. 저만 한국의 산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인왕산은 서울 시내와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있는 산입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많은 등산객들과 함께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상이 338m밖에 안 되는 산이라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인왕산의 기세에 기가 꺾였습니다. 알고 보니 인왕산은 서울의 많은 산 중에서 경치가 아름답지만 경사가 가파른 산 중 하나였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깊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산의 냄새가 힘든 것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경치 좋은 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즐기는 등산객들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힘들지만 쉬면 포기할 것 같아 숨만 고르고 다시 능선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능선길은 암벽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낭떠러지라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하지만 어르신들은 물 한 병만 들고 라디오를 틀며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들 등산화를 신고 있어서 유별나다고 생각했는데 산을 오르다 보니 발목을 잡아주는 등산화가 부러웠습니다. 계속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 발목에 힘이 빠져 하산할 때 다칠까 걱정되었습니다. 분명 높이가 338m밖에 안 되는 산이지만 울퉁불퉁한 산길을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디디며 올라갔습니다. 느려지는 발걸음에 수많은 어르신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저를 제치고 올라가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많은 등산객들이 정상을 찍고 내려오면서 다 왔다, 조금만 가면 된다고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보다 어린 아이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산을 잘 타시는 모습을 보며 제 체력의 현실을 깨닫고 앞으로는 조깅만 할 게 아니라 등산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 쪽을 봐도 아름다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왕봉 정상에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영상에서만 보던 이 풍경을 직접 보니 서울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등산으로 인왕산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 멋진 산이 있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경치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거의 반반일 정도로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올라오는 동안 무리를 해서인지 발목이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때 저를 바라보던 한 아주머니가 뿌리는 파스와 압박붕대를 꺼내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내려갈 때 발목에 힘이 빠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붕대를 감으면 한결 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선뜻 도움을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붕대를 감고 나니 한결 나았습니다. 주신 오이는 시원하고 맛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길쭉한 걸 주셔서 뭔가 했는데 한 입 베어 물자 갈증이 사라지고 입안 가득 퍼지는 오이의 향과 아삭한 식감이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한국인 등산객들의 가방에는 정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과 간식은 기본이고 각종 과일과 주전부리, 응급 상자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등산 고수들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발목을 야무지게 감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니 배가 고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고프다고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산 후 초입에 많은 식당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등산 후에 먹는 음식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찌개를 먹기로 했습니다. 제가 간 식당은 커다란 텐트 같은 곳이었고 배고픈 등산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전과 막걸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저에게 붕대를 감아주신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등산 후에는 막걸리를 꼭 먹어야 한다며 한 잔을 따라주셨습니다. 막걸리는 쌀로 만든 한국 전통주입니다. 많은 등산객들의 파이팅에 힘을 얻어 드디어 인왕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있는 기념비 아래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 한 모금을 마셨을 때는 상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산미가 강했지만 조금씩 마시다 보니 은은한 곡물의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크리미한 치즈와 와인을 마시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파전 한 조각을 주셨는데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막걸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파전에는 문어, 오징어, 파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었고 간장 소스에 찍어 먹으니 간도 딱 맞고 맛있었습니다. 등산 후에 보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 메뉴인 김치찌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김치찌개가 테이블에 놓였을 때 매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치찌개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몸에 좋은 재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부와 돼지고기, 김치가 어우러진 맛은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습니다. 국물도 맑고 진하며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국물을 먹을 때마다 몸이 따뜻해지고 등산으로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이 인기 많은 이유는 산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산행 후 먹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록 혼자였지만 많은 한국 등산객들이 서로의 술잔에 막걸리를 따르며 정겨운 분위기를 풍기는 모습이 참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도 처음 만나는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막걸리 한 잔을 받아 마시는 순간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번호까지 주고받으며 여행 중 궁금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이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산이라는 장소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추억을 간직한 채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려면 몇 분이 남았는지, 몇 정거장이 남았는지, 심지어 다음 버스 도착 시간까지 모니터에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이렇게 투명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터키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지만 상황에 따라 늦어져도 얼마나 늦어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한국은 언제 오고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조회가 가능해 도착 시간에 맞춰 탈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맞춰 버스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버스를 타는 게 이렇게 재밌는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은 시내버스에서도 와이파이가 잘 터졌습니다. 속도도 엄청 빨라서 이용이 편리했습니다. 인왕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더니 다들 사진을 보고 한국의 산이 정말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다음 휴가지를 한국으로 정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 아닌데 인왕산을 등산하면서 한국인 등산객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것을 보고 따라 해보았습니다. 터키에서는 산에 갈 때 자연을 즐기러 가는 것이지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찍어보니 인생 사진이 나왔습니다. 햇볕이 좋고 산이 예뻐 어디를 배경으로 사진이 잘 나왔습니다. 한번 인생 사진을 찍고 나니 왜 사진을 찍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진을 찍었고 친구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국의 등산 문화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산에서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시에서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거의 하지 않지만 산에서는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모르는 사이에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방의 힘든 산일수록 인사를 더 많이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조금 낯선 문화였지만 등산을 하면서 먼저 인사를 걸어주는 것이 기분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인사를 받아서 하는 것만으로도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정해질 수 있는 사람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3주 정도 더 머물면서 관악산과 청계산 등 서울의 여러 산을 다녔습니다. 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저는 지리산 천왕봉에 도전하기로 하고 지리산으로 향했습니다.
지리산에 갈 때는 등산화와 각종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숙소에서 등산 준비를 하다가 로퍼를 신고 천왕봉을 오르겠다는 외국인 여성을 보았습니다. 순간 겁도 없이 첫 등산을 시도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태생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이라 조용히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저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했습니다. 저는 일찍 출발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첫 지리산 등정을 시작했습니다. 3주 넘게 등산을 해봐서인지 몸이 적응되어 이전처럼 뒤처지지는 않았고 다른 등산객들과 함께 등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 바위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힘들어하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싶다며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속도를 맞춰 같이 산을 오르려는 저의 배려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느낀 저는 천왕봉에서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건네고 제 속도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법계사를 지나니 운동화를 신고 나무 막대기를 짚고 가벼운 걸음으로 산을 오르는 초등학생들을 뒤따르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성장한 제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번 산을 오르면서 저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초등학생들과 함께 걷다 보니 어느새 천왕봉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를 만나게 되면 정말 대단하다고 환하게 맞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요란스럽게 착장을 하고 각종 등산 용품으로 무장한 저도 힘들었는데 발목 양말에 로퍼 하나 신고 이곳을 오르다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정상에서 지리산의 풍경을 즐기다가 하나둘씩 하산했지만 여전히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쯤에는 도착해야 해가 지기 전에 숙소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상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기다린 지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도 하산하려 마음먹은 그때였습니다. 반쪽이 된 얼굴로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나머지 여기에요 여기. 사자우를 쏘아버렸습니다. 그녀도 반갑게 저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이번에는 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사이좋게 서로의 인증샷을 찍으며 등산에 꽂힌 사진을 많이 남겼습니다. 힘겹게 걸어온 길을 기분 좋게 내려오면서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날 등산을 처음 하는 거였고 저처럼 인터넷에서 본 지리산 정상의 모습에 매료되어 한국에 오자마자 지리산에 왔다고 했습니다. 평소 로퍼를 신고 조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리산 천왕봉 정도는 로퍼로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등산을 마치고 숙소에서 짐을 챙겨 서울로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숙소에 돌아온 그녀는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아 하룻밤 더 지내기로 했습니다. 피곤에 지친 우리는 금세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서로의 걸음걸이를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덜덜거리는 다리가 얼마나 처량해 보이던지 천왕봉이 준 훈장이라 생각했습니다. 혼자였다면 혼자서 덜덜거리며 처량했겠지만 둘이라서 다행이라며 서로를 다독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스스한 몰골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헤어짐이 아쉬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에 한국에서 시간을 맞춰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정을 경험하다 보니 저라는 사람을 바꾼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선택과 행동으로 좋은 인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장소였던 지리산 등산을 무사히 마치고 터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정상에서 저에게 도움을 준 한국인 아주머니와 지리산에서 만난 그녀와도 좋은 인연을 유지하면서 다음 한국 여행 때 꼭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이번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알파가 한국의 산을 다니며 많은 좋은 인연을 만들었다고 하니 저도 기쁩니다. 사연을 보내준 알파에게 감사드리며 다음 사연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일기였습니다.